카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. 제 취향대로 빈티지 가구와 잡화들로 채운 카페인데요. 의자 하나가 고장나서 한쪽에 치워두고 앉지 말라는 문구까지 써서 붙여두었습니다. 그런데도 손님이 앉아서 결국 의자다리 하나를 부러뜨렸어요. 가격대도 좀 나가는 빈티지 의자여서 손님에게 전준이 변상해달라고 말씀드리고 응하셨습니다. 시세 알아보고 가격 결정해서 연락을 달라며 명함을 주고 갔는데요. 며칠 후 보상 가격 결정해서 연락을 했더니 갑자기 태도가 싹 바뀌는 겁니다. 의자 하나가 뭐가 그렇게 비싸냐부터 시작해 앉지 말라는 경고 문구를 더 잘 보이게 붙였어야 된다 하는 거 아니냐면서 트집을 잡더라고요. 구매한 영수증도 사진을 찍어서 보내라고 해서 의자 구입했던 가게까지 가서 사진도 찍어 보냈는데 묵묵부답입니다. 제 번호는 차단했는지 전화를 하면 바로 음성 메시지와 안내 멘트로 넘어가는데요. 행동이 너무 괘씸해서 혼내주고 싶은데 민사소송이 가능할까요? 이런 사연이 접수가 됐습니다. 기물 파손으로 좀 어려움을 겪고 계신 그런 카페 사장님들, 소상공인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. 저는 그런 얘기 너무 재밌기도 하고 충격적이더라고요. 가게에서 나오는 뭐 수저, 포크 이런 것들이 그렇게 쉽게 없어진대요. 그렇죠. 네, 왜 또 옛날에 목욕탕 가면 수건 가져와서 절대 가져가지 마라 이런 문구 붙여있는 수건도 한 번씩 보였을 것 같은데 이렇게 기물 파손 같은 거 하는 가게 이런 손님들 많이 있나요? 네, 뭐 이게 이제 고의냐 과실이냐 이런 게 좀 중요하긴 한데요. 뭐 실제 사례에서는 보면은 뭐 이제 주로 뭐 주치 상태이긴 한데 주치 상태에서 뭐 조금 흥분하셔가지고 뭐 기물을 특히 이제 주점이나 이런 데서 의자나 책상 등을 이렇게 손괴한다든지 뭐 이런 경우가 좀 덜어 있고 아니면 정말 이제 좀 부주의한 상황이라서 지금 요 사례 같은데 이 이제 손님분도 제가 볼 때 뭐 이 의자를 일부러 이제 파손시킨 것 같지는 않아요. 뭐 그러긴 좀 어렵겠죠. 이 귀한 거라고 말씀을 이미 이제 좀 안내를 해드렸는데 그러긴 어려울 것 같고, 근데 이제 부득불 이제 이 자리에 앉아서 이게 파손이 된 것 같은데 실제로 뭐 사례들 좀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이런 물건을 가져가는 심지어 이런 경우도 많고 또 가게 운영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실제로 이렇게 좀 주의를 드렸는데도 여기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이런 과실로 인해서 과실이라는 게 부주의니까 부주의로 인해서 이렇게 파손되는 경우도 좀 덜어 있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. 참 이게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. 내 가게에 와준 고마운 손님이긴 한데 어쨌든 고의든 과실이든 그 부분은 좀 따져봐야겠지만 어쨌든 기물 파손 이렇게 손해를 받은 부분이 있다면 손님에게 참 변상해달라고 말하기 어려운 점도 있지만 또 피해는 보상받아야 되니 손해배상 요구할 수 있는 건가요? 네, 그렇죠. 예, 이제 민사상 손해배상은 얼마든지 요구할 수 있습니다. 뭐 좀 전에도 손님이셔서 좀 민망하실 수도 있는데, 근데 이제 뭐 고의나 과실을 조금 따져보는 게 의미가 있는 게 예를 들어 고의로 어떤 물건을 파손했다 이러면 형사상 또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. 그럼 이제 손괴죄라고 손괴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과실범, 뭐 부주의해서 물건을 손괴한 경우는 처벌을 하지 않기 때문에 예를 들어 정말 막 의도적으로 이분이 뭐 어떤 피해를 주기 위해서 이제 의도적으로 어떤 물건을 부쉈다 이러면 이제 형사상도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별도의 이제 형사 고소도 가능한 상황이고요. 근데 이 경우에는 이제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. 통상적으로 모든 대부분의 사례가 그럴 겁니다. 부주의한 상황에서 뭐 물건을 좀 파손하거나 이런 경우일 텐데 이런 경우에는 이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밖에 없고 뭐 어떤 양자 간에 뭐 사전에 계약 관계가 있어서 계약서상 어떤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요. 뭐 불법행위 손해배상에 기해서 상대방의 어떤 과실로 인한 손해 이거에 관련해서 어떤 손해배상을 좀 받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. 또 파손된 물품이 의자고요. 사실 이게 소송까지 가기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잖아요. 네, 그렇죠. 손님을 상대로 해야 되기도 하고요. 뭐 소송 말고 다른 해결 방안은 없을까요? 네, 이제 소송이라는 거는 이런 상황에서도 아까 누수 얘기도 좀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가장 최후의 수단이 돼야 될 것 같아요. 특히 실제 소송을 진행하게 되면 소송 비용도 또 만만치 않게 들고 만약에 변호사를 쓰신다면 변호사 비용도 들고 또 뭐 기타 변호사를 안 쓰신다 해도 기타 뭐 행정 비용도 또 들고 시간 비용도 들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소송이라는 건 가장 최후의 수단이 돼야 될 것 같고 왜냐하면 또 이거를 소송으로 진행한다고 한다면 물론 이제 의자 꽤 비싼 것 같긴 해요. 제가 볼 때 뭐 이게 이 내용만 봐서는 얼마다 딱 알 수는 없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아무리 비싼 의자를 하더라도 이 우리가 소가라고 하거든요. 민사소송의 통상적인 소가로 봤을 때는 이제 요즘 같은 경우에는 3천만 원 미만이 이제 소액 소송에 들어가는데 제가 볼 때는 이제 거의 소액 소송에 소액에 들어갈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.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어떤 소가도 이제 소액 정도의 수준을 넘는 게 아니고 그렇다면 사실 소송을 통해서 해결하는 것 자체는 정말로 이제 마지막 수단이 되는 게 좋거든요. 그래서 이럴 때는 물론 뭐 이 손님분하고 얘기는 해보신 것 같은데 계속 묵묵부담이신 것 같은데 뭐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의 팁인데
그 변호사를 통해서 어떤 뭐 상담을 하거나 그럼 제가 말씀드리는 게 어떤 법률적인 문제들을 좀 하나로 딱 정리해서 상대방한테 주장을 하는 장점이 그걸 소장을 보내지 않더라도 우리가 흔히 내용 증명이라고 하죠. 내용 증명에도 뭐 두서없이 막 이거에 대해서 뭐 배상을 해주십시오 이렇게 쓴 내용 증명하고 어쨌든 법률 전문가나 아니면 법률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이 아 여기서 어떤 게 문제가 됐고 이 사실관계를 잘 포섭을 이제 전문가들이 이걸 포섭이라고 하는데 이걸 법률적으로 좀 포섭을 해서 그 다음에 포섭을 해 보니까 이 어떤 청구권이 있어서 손해배상 청구권이 발생했고 이 손해배상 청구의 금액 자체는 어느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. 이런 어떻게 보면 좀 뭐 정확한 논리적인 근거에 의해서 주장을 하는 것과는 달라요. 이게 어떤 형식이 소장이 됐건 내용 증명이 됐건 아니면 단순히 뭐 정말 문자가 됐건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느낌이 완전히 다르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꼭 소장이 아니더라도 그런 다른 방법을 택해 보세요 하시면 이렇게 두서없이 막 써서 막 상대방에게 보내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게 하지는 마시고 어떤 본인의 어떤 법률적 지식을 동원하셔도 좋고요. 아니면 조금 전문가한테 도움을 받아도 좋고 해서 이 내용들을 좀 정리를 잘 하셔서 형식은 어떤 거라도 좋아요. 뭐 문자도 좋고 뭐 SNS나 뭐 이런 방법도 좋고 뭐 내용 증명도 좋고 잘 정리를 하셔서 상대방에 보내면 상대방이 보기에도 아 이게 정말 내가 좀 어떤 법적인 문제가 될 것 같다 같은 느낌이 오거든요. 그렇게 되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대화로서 그냥 구두로서 얘기했을 때 잘 이해가 안 되더라도 상대방한테 이런 좀 정리해서 내용을 보냈을 때는 오히려 좀 대화가 원만하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그런 경우를 좀 추천을 드리되 무조건 연락은 하지 마시고 하는 건 좀 지양하시고 내용을 좀 정리하셔서 얘기를 해보시라 좀 이런 걸 좀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. 결국 내용 증명 설명해 주신 거랑 또 일맥상통하잖아요. 네. 결국 좀 내용을 잘 정리해가지고 소송으로 바로 가기보다는 또 이제 언성을 높이면서 서로 감정 싸움을 그렇죠. 하기보다는 좀 사안을 객관적으로 잘 분석하고 정리해서 좀 그래도 좀 법률 전문가의 뭐 조언을 받는 것도 도움이 될 것이고요. 정리해서 내용 증명 보내보셔라 이렇게 또 정리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많은 분들이 또 내용 증명에 대해서 좀 어려워하세요. 변호사님. 내용 증명 사실 어떤 효과가 있는지 다시 한번 정리 부탁드릴게요. 이 부분도 사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마치 이제 내용 증명을 받았다 이러면 내가 판결문 거의 받은 거와 비슷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. 근데 그런 건 아니고요. 내용 증명의 원칙적인 의미는 우리가 뭐 내용 증명을 보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제 우체국에 가면 거기 우체국에서 그 내용이 이제 그대로 쓰여져 있다는 걸 확인만 하고 날짜를 찍어줍니다. 이게 굳이 법률적인 의미를 찾자면 그러니까 법률에서 어떤 시한을 다투는 이런 그런 법률 행위들이 있어요. 꼭 언제까지 해야 되고 뭐 언제까지 예를 들어 청구를 해야 돼. 아까 뭐 소멸시효 얘기 나왔지만 이런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. 그러면 이제 내용 증명이라는 건 확실하게 내가 이런 주장을 언제 했다. 이런 거에 관련해서 확인을 받는 거지. 그래서 나중에 어떤 법적 절차에서 필요한 경우에 그런 거를 사용하기 위한 그런 부분이지 이 내용 증명 자체가 어떤 뭐 집행권원 마치 판결문과 같이 어떤 집행권원을 가진다 이런 부분은 아니니까 그런 거는 좀 잘 구분하시면 좋은 것 같고 말씀드렸듯이 내용 증명이 가지는 어떤 그런 어떤 시간, 시점을 확인하는 효과에 더해서 또 이런 법적인 어떤 프로세스나 그다음 권리 주장 이런 부분들을 잘 정리해서 보낸 내용 증명은 어쨌거나 상대방한테도 어떤 확실한 어떤 법적인 문제 이런 거를 인식시키는데 또 어떤 실질적인 도움을 주니까요. 이런 측면에서도 좀 내용 증명을 좀 잘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너무 과도한 내용 증명을 받으셨다고 해서 받으신 측면에서 좀 스트레스를 받으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. 네, 정리 정말 잘해주신 것 같아요. 앞서 우리가 살펴본 뭐 누수 관련 분쟁 케이스도 그렇고요. 그 외 뭐 임대차 보증금 반환할 때도 그렇고 어떤 내 의사를 좀 정리해서 전달하는 게 또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는 경우 많으니까요. 변호사님 말씀처럼 이 내용 증명에 대한 부분도 잘 고려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.